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고객 만족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업 경영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업 경영을 통해서 계속 기업을 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만족이 선행돼야 되는데, 이러한 의미에서는 물류 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이 고객 만족을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서는 물류 기업의 고객 만족도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는 물류 중심의 어떤 고객 만족도라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상품이 사람이 태어나서 어떤 성장해서 어떤 직업을 갖고 노년기를 거쳐서 죽음에 이르듯이 제품도 신제품이 어떤 신제품이 생산되면 그 제품이 성장기를 거쳐서 성숙 단계를 거쳐서 쇠퇴기로 가는 어떤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프로덕트 라이프 스타일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의 인생의 수명 주기처럼 상품에도 생로병사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제품 수명 주기가 있는데, 그런 제품 수명 주기마다 물류적인 수요가 물류 서비스와 관련된 수요가 달라지니까 거기에 따른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객 만족도라고 하는, 고객 만족은 기업이 고객들에게 어떤 생산하는 제품을 통해서 기업 활동이 고객들에게 얼마만큼 만족되어지는지, 물론 소상공인들이 식당 같은 거를 어떤 자그마한 식당을 한다고 해도 그 식당에 고객이 얼마나 만족하는지, 이런 고객 만족도가 상당히 영업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그런 것처럼 물류기업 모든 기업에 있어서 고객들이 어떠한 요구, 고객들이 그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이러한 고객 만족도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객 만족도라고 하는 것은 고객들이 그 기업의 서비스라든지 그 기업의 상품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지표로 계량화해서 나타나는 것을 고객 만족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즉 뭐냐면 고객 접점에서 고객들이 그 상품을 어떤 구매한다든지, 그 상품을 물류기업에서는 그 상품을 인수한다든지, 뭐 이러한 고객 접점에 대한 접점에서 고객들이 어떠한 태도를 갖는지를 계량화해서 나타나는 지표가 고객 만족도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객 만족도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범위가 좀 넓을 수 있는데, 뭐 어떤 여기서는 한 세 가지로 뭐 이야기를 하면 종업원 만족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중간 고객 만족, 최종 고객 만족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종업원 만족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종업원도 고객이라는 어떤 그런 관점도 있지만, 종업원이 자사에 대한 불만족,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불량품 또는 불량적인 서비스라는 형태로 나타내므로써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종업원들이 만족을 해야만 고객 만족도가 높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중간 고객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제품을 최종 고객에게 전달해주는 유통업자의 자격을 넘어서 기업이 사상이나 이념을 중간 고객에게 전달함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중간 고객 만족이라는 게 있고, 최종 고객 만족은 품질뿐만 아니라 고객 만족을 구성하는 여러 측면에서 최종 고객 만족을 유도해야 된다는 측면, 그런 요소가 있다. 그래서 고객 만족도는 지표주사를 통해서 하는 것인데, 그 지표주사를 하는데 종업원 만족이라는 거, 그 다음에 최종 고객 만족이라는 거, 그 다음에 중간에 연결되는
고객 만족이라는 거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객 만족도를 조사하는데 고객 만족도의 세 가지 요소를 보면 제품적인 요소가 있고 서비스적인 요소가 있고 기업 이미지적인 요소가 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욕쟁이 할머니라고 있잖아요. 욕쟁이 할머니 식당에서 욕쟁이 할머니 식당에서 그 할머니가 자꾸 욕을 하는데도 음식이 맛있으면 그 집을 자주 갈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어찌됐든 서비스 요소와 어떤 욕을 하는 고객들에도 막 욕을 하고 어떤 그런 서비스 요소는 좀 부족하지만 제품적인 요소, 상품 요소가 훌륭하니까 갈 수 있는 거죠.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찌됐든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요소가 다 충족돼야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품적인 요소는 상품의 품질이라든지 식당 같은 건 맛, 성능, 가격의 만족, 디자인, 상표 이런 것들이 상품적인 요소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서비스적인 요소는 이제 물류에서는 여기에가 더 핵심적인 요소인데 점포 분위기라든지 판매원의 친절, 물류 직원의 친절도, 신속과 정확하게 납기의 준수, 오늘 3시에 배달해 주기로 했으면 3시에 가는지, 그 다음에 판매원의 상품 지식인데 이 서비스 요소, 물류에서는 이 서비스 요소 중에서 어찌됐든 신속하고 미소, 친절, 정확한 배달 이런 게 중요하다. 그리고 기업 이미지 요소는 사회 공헌 활동이라든지 환경 보호 활동 등으로 어떤 고객 만족이 되어진다. 그래서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데는 이 제품적인 요소, 서비스적인 요소, 기업 이미지적인 요소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객 만족도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 좀 구분을 해보면 고객을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잖아요. 신규 고객, 기존 고객이 있다 이거죠. 신규 고객을 창출하는 데는 한 3배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다. 기존 고객을 유지 관리하는 것보다 신규 고객. 그러니까 기존 고객들을 잘 유지 관리하면 그 기존 고객이 입소문이라든지 추천, 권유를 통해서 신규 고객을 창출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고객 만족과 경영적인 성과에서는 신규 개발 고객이 드는 만족 비용보다 기존 고객에 대한 만족 비용이 적게 들고 기존 고객의 유지가 신규 고객의 개발에 더 효과적이라는 경험적인 증거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그래서 고객 유지와 고객 개발이 분리되어 있지는 않지만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얻으면 고객 만족이 가능하고 그 또 고객 만족이 브랜드 자산 가치로 연결돼서 계속 기업을 할 수 있는 영역이 된다. 이런 의미에서 고객 만족이 경영의 성과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품 수명 주기와 관련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제품 수명 주기와 서비스와 어떤 연결되는 고객 만족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제품의 수명 주기는 그러니까 사람의 생로병사처럼 상품의 수명 주기도 신상품이 도입하고 그 다음에 신상품이 잘 팔리는 성숙기에 있고 성장기에 있고 그 다음에 그 어느 정도 성숙 단계 그 다음에 잘 안 팔려서 쇠퇴해야 하는 단계가 있다는 거죠. 그럼 각각의 단계별로 물류적인 요소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죠. 도입기는 판매망을 제한되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몇몇 지점에서 신중하게 이루어지며 제품의 가용성은 제한된다. 그러니까 소수의 지점에서 물류로 하지만 소수의 물류적인 요소에서 물류적인 소수의 거점에서 어찌됐든 제한된 서비스로
비용은 좀 많이 들지만 그런 서비스가 요구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성장기는 이제 상품의 성장기는 재고 거점이라든지 어떤 재고 수준을 결정하는 데 정보가 많지 않으므로 물류 관리자의 판단에 따라서 물류 계획이 필요하다. 이건 뭐냐면 물류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성장기에 있는 상품은 잘 모르니까 물류 관리자의 판단이 또 중요하다. 이런 의미죠. 성숙기는 뭐냐면 성숙기는 이 제품이 유통지역이 가장 넓고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기 때문에 여러 물류센터라든지 여러 어떤 거점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고객별로 차별화된 물류 서비스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어떤 쉽게 얘기해서 뭐 어떤 그 농심의 신라면 같은 존재. 응? 신라면처럼 성숙기에 있는 상품은 또 삼다수 같은 이런 상품은 많은 사람들이 잘 알기 때문에 고객별로 어떻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그래서 삼다수 같은 경우에 뭐 여러분들이 그 물로서 요즘 유명한 브랜드지만 어떤 거냐면 삼다수의 제조 일자를 또 따져요. 그래가지고 좀 차별화된 거는 최근에 생산된 제품을 고객들이 원한다는 거죠. 세태기는 이제 상품의 세태기에 있어서 어떤 효율적인 유통을 위해서 제품의 이동 형태와 재고 배치를 수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 거점에 상품을 납품했던 거를 이제 세태기는 소수의 어떤 거점에 상품을 납품하다 보니까 물류 수요가 또 차별화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물류 수요가 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이 신제품이 도입해서 성장기, 성숙기, 세태기에 따라서 어떤 물류적인 수요라든지 유통 물류적인 그 요소가 수요가 달라지는. 도입기와 세태기는 물류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겠죠. 상품이 잘 알려지지 않고 또 세태기는 이제 상품을 이제 축소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성장기, 성숙기는 물류 수요가 많은 거죠. 그런데 이 물류 수요가 많을 때는 일반적인 서비스가 필요하겠죠. 제너럴한. 근데 도입기와 세태기에는 물류 수요가 많지는 않지만 차별화된 서비스가 좀 필요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학습 내용을 정리하면 고객을 만족도라는 말, 고객 만족하는 것은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제품 요소가 있다. 서비스 요소가 있다. 그 다음에 기업의 이미지적인 PR이라든지 이런 이미지적인 거가 합체돼서 고객 만족을 이루는 것이다. 그리고 고객 만족의 계획 성과는 고객은 신규 고객과 기존 고객이 있는데 기존 고객과 신규 고객이 분리된 것은 아니지만 신규 고객을 확보하는 것보다 기존 고객을 유지 관리하는 거가 비용이 적게 드니까 기존 고객을 유지 고객함으로써 신뢰를 얻어서 고객 만족을 증가시키는 거가 더 효율적이다. 또 고객 만족도를 유지시키는 것이 경영에 있어서 브랜드 가치를 어떤 높이는데 밑거름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품 수명 주기에 따라서 물류 수요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입기와 세태기는 물류 수요가 한정되어 있고 성장기와 성숙기에는 재고가 여러 지점에 또 물류 유통이 여러 어떤 곳에 유통이 되고 배송이 되고 그 때문에 물류 수요가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고객들의 어쨌든 물류 서비스가 어떤 확대되는 지점에 있고 물류 서비스 수요가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물류 서비스가 어찌됐든 성장기와 성숙기와 도입기와 세태기에 조금 다른 방향으로 서비스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제품 수명 주기에 따라서 서비스 수준이 달라진다는 그런 관점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걸로 학습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